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의 원인을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상식 이하의 인사들을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추가 인사 참사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입장, 전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로부터 관련한 전국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국민들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 국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어떤 그 상처들을 갖고 있을까를 최소한 한 번쯤 역지사지로서 가늠해 봐야 되는 그런 데서부터 소통이 출발하는 것인데 지금 문창국 후보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야말로 메가톤급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들 때문에 국민들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너무 눈높이가 올라가 있는 그런 기준 때문에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그 후보를 찾지 못하면 그냥 자신들이 찾지 말고 차라리 그 정말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보 선출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좀 어이없는 그런 발언이었죠. 예,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눈높이가 너무 낮은 겁니까? 시야가 너무 협소한 거죠. 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식치 않는 뭐 뒤통수를 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만 한정지어서 자기 주변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갖다가 나중에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부터 고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탕평이라는 그런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썼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탕평의 정치 이런 걸 해보겠다는 공약들을 얘기할 때 그런 그 수사어구를 쓰셨는데 전혀 지금 탕평은 탕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첩에서만 사람을 찾고 자기의 비선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북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그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결국 사퇴를 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론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또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 또 정종서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들은? 제가 그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잣대를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그 이전에 교육부 장관 그 후보였던 김병준 후보를 어떻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김병준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자기의 논문에 있는 일부 문구를 인용을 할 때 인용 그 부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부실하게 인용이 된 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하면서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의심스러운 게 16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는 교수 임용의 자료를 제출했던 논문도 있어요. 그거를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축약해서 그
제출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교수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경향신문이 그 30일자로 보도한 의하면 칼럼을 무려 40부에나 되는 칼럼을 전부 제자들이 쓰게끔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심지어는 수업 자료도 제자들이 준비했고 전체 수업 시간 중에 3분의 1을 제자들이 수업을 했다는 그런 그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장 이병기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요. 문광부 장관 정성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방송국 앵커 출신입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자질 논란이 있을 법한데 이분이 이전에 그 트위터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막말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국민 TV 라디오에서 그 김용민 우리 그 제작실장 같은 경우 예. 그 막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 막말이 사실 뭐 몇 배의 막말들을 쏟아낸 것들이 지금 다 자기가 삭제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일한 잣대로 제발 사람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권에서도 좀 기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김명수 후보자를 향해서 국민 눈높이 이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기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기류 변화는 이미 문창극 사태 때 좀 있었어요. 예. 그 문창극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고질적인 인사 참사를 수습하는 방법은 사후 약방문처럼 뭐 인사수석실 만들고 뭐 인재풀 만들고 이러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 솔직하게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들은 털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 그 분위기 속에서 여권 내에서는 심각하게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그리고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라든가 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인사를 정리하는 걸로 청문회 국면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하게끔 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김명수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사람으로 거래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명수 후보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빼고는 뭐 전부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 정도는 우리가 낙마하는데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좀 간극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간극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기공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뭐 아직까지 청문회를 진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충분히 진행을 해본다면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은 지금 심각한 결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 있는 김희정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천원금 파동이 있잖아요. 예. 그 공천원금 파동 같은 경우도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는 대충 합의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일정한 명분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 예. 명분이 어떤 것일까?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교육 쪽이거든요. 이번에 예.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선출이 된 것은 교육의 흐름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후보로 선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낙마시키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큰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적정한 선에서 좀 합의를 할 필요를 제기를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명수 후보를 포함한 2-3명 정도의 장관이 예. 낙마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될지, 정종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될지, 뭐 이런 그 김희정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보호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상황들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재보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여야가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뭐 새누리당에서는 0대15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보면은 새누리당의 판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밝고 정확한 그런 그 조사들을 갖고 있는데 예. 실제로 15개의 그 선거구를 다 불안해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권의 정설인데 실제로 15개를 다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도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 곳이요? 예, 그 세 곳을 여권이 수성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반수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세 곳조차도 수성을 못해서 뭐 13대 2 정도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요. 과반이 무너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장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 곳은 잡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인데요. 예. 이 휴가 때 휴가의 정점 시기에 투표가 맞물려 있는 데다가 그렇죠. 지금 현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창국 후보에 대한 어떤 파문이나 혹은 뭐 김명수 후보에 대한 그런 파문이나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으로 비춰지게끔 예. 몰아가게 되면 선거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그 정치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털을 만들어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투표율이 높기만 하다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지금 젊은 층들의 분노와 심판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13석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여기에 있어서의 관건은 야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열인데요. 예. 이 분열을 어떻게 잘 추스리면서 재보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혁신적이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들을 발굴해내는가. 이런 점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재보선에 나설 인물들이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 수도권의 5개 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구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로 그 정치적인 건물들이 대거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예. 손학규 상임고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금태섭 후보는 정말 동작에서 투표권을 입 후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예. 이런 포인트들이 좀 곳곳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김포에서 수도권의 김두관 씨는 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그리고 재보선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